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19년 8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아주 좋은 뉴스들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이 지금 3일봉으로 봤을 때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2016년도에 나왔던 골든크로스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나온 골든크로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골든크로스고요. 이 52평선이 202평선을 가로질러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 이 골든크로스입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3일봉으로서 골든크로스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골든크로스가 갑자기 빨리 출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를 보자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골든크로스라는 겁니다. 이 3일봉으로서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벌써 3년이나 전에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한 번도 이 골든크로스를 보지 못했죠. 이번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한번 저번에 하향세에서 출현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골든크로스로 변화되는 시점인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시점이 2014년도 말 정도, 2015년 초 정도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한번 출현하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는 이 하향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할 때 이렇게 이제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추세가 거의 보였을 때였고요. 이때는 하락세 지금 52평선입니다. 여기에 52평선 그리고 이게 202평선이에요. 근데 52평선이 20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가격이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 그리고 당분간 이제 횡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잠깐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통은 이 흐름이 다시 나올 거라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지금 골든크로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골든크로스를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번 다른 골든크로스, 일봉으로서 골든크로스는 이미 나왔었고, 지금 이제 3일봉으로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신뢰도가 조금씩 더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가격의 흐름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은 굉장히 좋은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가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이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가격 흐름들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가격 흐름 보시면 이때 300달러대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도빅이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차트를 참 누가 이렇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차트의 선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선 트렌드 라인이 파란색이 있고요. 이 하락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상단에 이 12,000선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12,000선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61.8%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1.8에 도달하는 이 12,000선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봤는데, 신기하게도 12,000선을 딱 찍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2,300선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한번 쭉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는 흐름들에서 지금 11,000선까지는, 그러니까 11,000달러 선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등이 나와서 11,250달러 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태. 그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 조정이 조금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11,000달러 선은 또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이 바이더빅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그리고 조슈아 이거가 이제 보는 기술적 차트 11,144달러 선, 요 선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의 이 부분에서 한번 지금 그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일리, 그러니까 일 지지선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기가 이제 높은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큰 트렌드에서 그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중요한 그 매수 시점, 매주 모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백, 그러니까 되돌림이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그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지지선이 지금 현재 11,200달러 선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11,100달러에서 11,200달러 선, 요 선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한 그 트레이딩 샷에 이제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에 많이 그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 그 이더리움이 앞으로 지금 서포트를 지금 200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향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라인이 이제 그어지게 되고, 앞으로 이더리움은 이 고점을 뚫고 이렇게 이제 그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20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8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에 관한 그 기술적 분석도 있는데요. 매직 부캐넌이라는 기술적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XRP는 큰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슷하게 지금 하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향 추세가 보통 이어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향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 요걸 이제 보고 있고, 똑같이 이번에도 이 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포물선을 그리면서 0.5달러 선까지, 다시 전고점인 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걸 기대한다라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지금 이 하향 트렌드 라인, 이 지점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밑에 이 저점들이 지금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0.27, 0.28달러 선을 지금 이제 저점으로 두고 지금 우선
잘 버텨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이렇게 나올지는 조금 시간이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바닥 저점은 지켜내고 있다라는 부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톰리, 웨스트리트 소재 이제 투자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레스의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 톰리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환율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해지 수단으로서 부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위험 해지 회피 위험을 이제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금과 가격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금 시세는 2% 상승, 6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8% 가까이 급등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금, 암호화폐, 채권 같은 보다 안전한 자산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고 지금 문제가 많죠. 미중 무역 갈등, 환율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자산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세히 좀 더 보자면요. 비트코인 랠리 촉박, 거시적 경제 요인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 폭락, 그리고 통화 전쟁, 해지 수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가 폭락입니다. 주가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모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물론 미국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2.9%가 하락을 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2.98%나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 중심의 이제 나스닥도 3.47%나 각각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3.2% 상승하며 최근 몇 주간의 약세 심리를 마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등을 했죠, 비트코인은.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서 각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지 수단, 그러니까 아까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원래 중앙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것으로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여기에서 그 위험, 그러니까 중앙 통제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회피의 수단, 해치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통화전쟁 때문인데요. 통화전쟁에 대한 수혜를 앞으로 지금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티븐 무누신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걸 오늘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뒤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 지금 그럼으로써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중국의 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시아와 중국에 있으면서 폐쇄적인 통화 시스템에 갇혀 있거나 홍콩에 있으면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면 무엇을 살 것인가?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가치를 지키고 싶죠. 돈을 잃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자산이 무엇이겠냐? 결국엔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이제 달러당 7위안을 넘은 지 하루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지정을 했습니다.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2008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처음으로 이제 그 7위안이 넘었죠. 달러당 7위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불공정 경쟁 우위를 없애나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의 환율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국 거래소,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이 예전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그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통화 가치 하락이 결국엔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인의 명의 예금 자산 중 1%만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어도 암호화폐 전체 시총 규모가 몇 배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엔 그 정도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에는. 근데 그 자산의 1%만 들어와도 지금의 비트코인 시총이 몇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또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중국 자금들이. 자, 그리고 7월에 비트코인 ATM이 296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ATM, 그러니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ATM의 제공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총 76개 나라에 5,365대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내 비트코인 ATM 수가 3,426대로 전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682, 오스트리아가 266대, 영국이 264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크립토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요. 그 고점 대비 최대 84%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 ATM 설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ATM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대체 통화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암호화폐 ATM에서 비트코인 외 기타 암호화폐의 지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TM이 늘어난다는 건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ATM기도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 ATM기를 필요로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설치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설치 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자, 그리고 월마트가 구상하는 암호화폐가 리브라보다 정치적 부담이 작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월마트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화의 그 가치가 연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관련 특허가 이제 공개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자넷 세린버그 코엔 수석 정책 분석가가 고객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월마트가 구상한 암호화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정치적 반대가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찾는 민주당에게 더 좋게 보일 것이고, 코인은 미국의 전문 투자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월마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쳐나가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이고, 월마트에서 이제 암호화폐 가치만큼 현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충전식 기프트카드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월마트에서 하는 암호화폐는 이제 크게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외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만 이제 돌고 있는 그냥 마트에서 쓰는 뭐 마일리지 같은
형식으로,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크게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더 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라는 거,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 기프트 카드와는 다른 형식으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랑 기프트 카드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브라 협회사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에서 그 블록체인 인증 유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도 지금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관련 10개 포지션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서비스를 책임질 부사장급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포지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리브라가 탄생을 하든 안 하든 이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지금 긴급한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가 될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도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블록체인 분야도 특히 인재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재 유치하기에 굉장히 여념이 없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좀 젊은 분들이 있으시면, 뭐 20대 분들이라면 조금 이 블록체인 분야를 제대로 공부해서 중요한 인재가 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는 확실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더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연봉도 꽤 높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카드 회사에서 이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에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암호화폐도 당연히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좋은 긍정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리까지 길게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